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뭐다? 재배학 60점이에요. 여러분,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암기만으로 해당이 안 되면 객관식이니까 우리가 답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시다가 각종 막 화학 원소 나오고 막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제가 별표 5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정리해 놓으시고 거기만 집중하셔도 되세요. 네, 물론 다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만 네. 자, 토양의 주요 구성 성분 토양 수분 들어갈게요. 토양 3상 중에서 고상 끝난 거예요. 무기물, 유기물 한 축 끝났고 이제 나머지 액상 수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수분이래요? 토양 수분이에요. 토양 속에 있는 수분. 토양 어디에 있을까요? 토양 어디에 있을까요? 다 말씀드렸는데 토양 어디에 있을까요? 토양 수분. 만약에 이게 토양이라 한다면 토양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뭐 식물 뿌리 이런 거 다 미생물 다 빼고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입자하고 공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극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입자와 입자 사이의 사이, 그 간격. 아, 토양은 입자와 공극이구나. 그럼 수분이 있을 때는, 공기가 있을 때는 공극이죠, 공극. 자, 대공극, 소공극이 모두 발달한 입단 구조 말씀드렸죠. 소공극, 다른 말로 모관극. 대공극의 역할이 뭐라고요? 통기, 공기. 그리고 물 주면 쫙 빠지는 투수의 역할을, 투수랜다. 배수의 역할을 합니다. 소공극, 모관극은요, 모세혈관처럼 물을 꽉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토양 수분에 존재하는 건 공극 중에서도 여기 되겠네요. 네. 어디 있는지. 네. 토양 중에서 이동하거나 식물로 이동한다. 그렇죠. 네. 이 수분 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수분 함량이 너무 많으면 산소 결핍으로 식물 생육은 감소한다. 우리 지난 강 때 논, 습답, 무슨 상태? 환원 상태, 산소를 잃는 것 기억나시죠? 산소가 없으면 미생물이든 작물 뿌리든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못 하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가 더디고 뭐 축적되고 막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연결 지어서 하시고, 당연히 수분이 많으면 과습하면 습해, 수해, 부족하면 한해. 이 한해, 참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춥다 할 때, 어떨 때는 가뭄,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가뭄으로 쓰입니다. 가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건 각종 재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이렇게 삐까삐까. 네. 삐까삐까란 용어 쓰면 안 되나요? 네, 넘어갈게요. 네. 수분 함량의 표시 볼게요. 아까 위에서 수분 장력이란 말이 나왔죠. 장력이 뭘까요? 장력. 일단 수분 장력이라 하는데 장력은요. 찾아보면 물질 사이에, 두 개의 물질 사이에 팽팽하게 존재하는 힘이래요. 그게 장력이래요. 됐죠? 근데 무슨 장력이래요? 수분 장력이래요. 뭐 토양 안에 있으니까 토양 수분의 장력.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하는 힘인지는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요 물질을 토양의 입자라고 보자고요. 토양 입자. 그다음에 얘를 우리는 수분, 토양 속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보자고요. 아, 토양 입자하고 수분 사이에 팽팽하게 존재하는 힘. 걔가 토양 수분 장력이에요. 네, 아주 팽팽하게 존재하는 힘. 뭐 한쪽이 크면 딸려오겠죠? 그렇죠? 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양에서 수분을 제거시키는 데 필요한 단위면 적당 힘이다. 토양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구분하시는 게 이 전체 토양이 아니라 이 안에는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네.
그럼 토양 입자에서 이 입자에서 수분을 제거시키는데, 수분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힘이래요. 지금 입자와 수분 사이에 팽팽하게 존재하는 힘이 수분 장력인데 이 입자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자에 지금 입자가 수분을 꽉 잡고 있어요. 이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 토양 입자에서 수분을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 즉 수분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힘. 됐죠? 네. 걔를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표기를 PF라고 표기한대요. PF. 일반적으로 장력이 PF가 클수록 토양 수분이 작다. 반비례하네요. 반비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입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분이 맺혀 있어요. 이렇게 수분이 맺혀 있어요. 토양 속에 지금 수분이 별로 없어요. 수분 함량이,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입자는 얘를 더 꽉 붙들고 있겠죠? 그러면 얘를 떼어내려면 수분 쪽으로 다시 이쪽에 있는 다른 어떤 물질 쪽으로, 수분 쪽으로 떼어내려면, 수분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면 얘를 힘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분 장력이 커지겠죠. 반비례. 반대로 토양 수분이 적으면 지금 이 경우에요. 장력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토양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있는 수분이 굳이 얘를 떼기 위해서 막 가진 애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수분이 많으면 이쪽에 있는, 한쪽에 있는 다른 수분이 얘를 떼기 위해서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 필요가 없어요. 토양 수분이 많으면 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 반비례. 우리 지금 반비례를 2개를 배웠어요. 수분 함량, 지금 나온 거, 토양 수분 속에 함량이 많으면, 수분 함량이 많으면 지금 PF, 수분 장력이 작아지고, 많으니까 굳이 뭐 떼낼 필요가 없구나, 애쓸 필요가 없구나. 적으면 수분 쪽이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장력이 커지고. 반비례. 또 하나 뭐였죠? 반비례? 요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수소이온이 토양 속에 많으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랬죠? 그 값을 pH로 쓴다고 했는데 이 수소이온의 농도값이에요. 근데 표기 자체는 반비례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 풀이 요령이에요. 반비례. 그러면 비례는 뭐 우리 안 배웠네? 비례 배웠어요? 배웠는데 뭐죠? 양이온 치환 능력과 뭐가 비례할까요? 토양 비옥도. 토양 비옥도의 척도이다 했잖아요. 양이온 치환 능력, 즉 양이온을 땡겨올 수 있는 토양의 음전하가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무기 성분이 많아지고, 그렇죠? 입단이 형성되고, 토양 비옥도. 얘는 비례. 다시 지금 적고 계시죠? 오케이. 토양 수분 장력이 뭔지 알았어요. 자, 작물의 흡수력을 표시하는 척도래요. 왜요? 이쪽에 있는 수분이 지금 자꾸 땡겨와요. 물을. 많이 땡겨올 수 있대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작물로 갈 거 아니에요. 뿌리가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물의 흡수력을 표시하는 척도이다. 자, 토양 수분은 5가지 형태로 존재한대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PF는 0에서 7.0까지로 보는데 PF가 커요. 7.0이라고 해볼게요. PF가 커요, 지금. PF가 범위는 이제 할 거고요. 하여튼 PF가 커요. 수분 장력이 커요. 물을 떼내오는데 필요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작다. 그쵸? 자, 이때 문제 보기에서 관수를 해야 돼요? 배수를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빼내야 돼요? 아니, 수분 함량이 적대잖아요. 적으니까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떼우는데 힘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관수를 해야죠. 관수. 됐죠? 그럼 반대. 만약에 뭐 0이에요. 아주 작아요. 반비례. 그럼 심플하게 수분 함량이 많다. 굳이 힘 안 써도 된다. 그러면 관수, 물 더 줘요? 아니면 배수해야 돼요? 배수해야 되겠죠?
문제예요, 이런 거. 만약에 이때 미숙 유기물을 많이 시용했대요. 돼야 안 돼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수분이 엄청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PF를 통해서 이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수분이 꽉 차 있다. 아까 뭐라고요? 습다. 공기가 부족한데 미수기를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분해할 미생물이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지금. 지난 강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뭐 했었죠? 토양 수분의 5가지 형태. 자, 첫 번째, 결합수. 이름에서 느껴지죠? 토양 입자하고 아주 한 몸이에요. 그냥 찰싹 붙어 있어요. 결합돼 있어요. 분리가 불가능하대요. 결합돼 있어요. 떼내기인데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PF가 커요. 작물이 이용할 수 없대요. 작물은 아까 떼내와야지 뿌리로 이용된다 그랬어요. 네, 흡수할 때 없대요. 그러면 얘는 무효수분이겠네요. 무효수분. 우리 지난 강의 토양 유기물의 긍정적 기능이 하나가 토양을 개량하고 작물의 양수분을 공급한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효수분의 공급량, 유효, 무효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흡수 또는 흡착수. 자, 얘는 결합은 아니에요. 입자 결합은 아닌데 토양 표면에, 입자 표면에 응축돼 있대요. 그래도 그냥 결합력이 센 거예요. 한 몸은 아니지만. 작물에 거의 흡수되지 못한다. 얘도 무효 수분이네요. 네. PF 4.5 이상이다. 사실 이 PF를 암기하시는 것보다 PF를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음 보기 중에서 PF 순서대로 이해되시죠? 네. 자, 모관수 별 3개. 토양 수분 중에서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물이래요. 주로 이용하는 물. 어떤 물인가 봤더니 표면 장력에 의해 두 물질 사이에 지금 힘에 토양 공극 내, 이때는 이제 소공극, 모관극이겠죠. 중력에 저항해서 유지되는 수분. 소공극에서 꽉 붙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걔가 모관수예요. 모관수 PF는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네. 모관수. 그럼 얘는 유효수분이 되겠네요. 유효수분. 지난 강 때 나왔던 유효수분. 자, 중력수 또는 자유수. 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네. 중력에 의해 토양 공극에서 흘러내리는 대공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배수. 물이 빠져나가는. 흘러내리는 수분이다. 하지만 얘도 일부는 작물이 이용해요. 이용하고. 그럼 얘도 유효수분이겠네요. 유효수분. 나머지는 이용되지 못하고 뿌리 밑으로 흘러내린다. 지하수는 뭐 그냥 지하 수면에 있는, 얘는 빠지기도 해요. 구분에 있어서. 네.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수분이다. 자, PF 순서대로, 그리고 유효, 무효, 모관수의 PF는 암기. 네. 자, 이번에는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어떤 용어들. 여긴 용어의 정의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영구.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유효, 무효 수분. 그리고 최소. 이 정도. 네. 얘네들은 중요하고요. 나머지들도 한번 보시긴 해야 돼요. 우리는 확률 싸움이지. 갑자기 출제자가 흡습계수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 용수량.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최대. 물이 꽉 차 있어요. 전 공극에 최대로 차 있는 상태. 물이 꽉 차 있으니까 PF는 굳이 떼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는 거죠. 네. 얘도 PF 순서대로. 네. 최적 함수량,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 사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어떤 책들을 보시면 이런 수치들은 살짝 다르기도 해요. 저도 수많은 연구자료 논문, 대학교 논문까지 살펴보지만 다 일치하진 않아요. 사실 완벽하게 숫자가 일치하는 게 이상하겠죠. 연구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연구 대상인 환경에 따라. 대략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수치들을 시험 문제에 잘 내지는 않아요. 자, 최소 용수량. 얘도 모관수 정도. 네. 비가 왔어요. 물을 흠뻑 줬어요. 또는 그러면 물이 꽉 차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이 이제 빠져요. 중력수 빠져요. 그리고 소공극의 수분만 남은 상태이다.
최적 함수량과 거의 일치한다. 위에 있는 최적 함수량과 거의 일치한다. 거의 일치하지만 이걸 묻는다면 최소 용수량 또는 포장 용수량 얘기하시면 됩니다. 초기 위조점 또는 일시 위조점. 네, 이제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래에 있는 잎부터. 뿌리에서 빨리 올라오는 아래에 있는 잎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영구 얘는 별 1개 정도. 식물이 말랐는데 포화습도 꽉 차 있는 습도 거기에서 24시간 놔둬도 이제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정도의 수분 상태이다. 영구 위조점. 용어의 정의, 용어. 네. 자, 그다음에 흡습계수 한번 볼까요? 영구 위조점을 다른 말로 영구 위조점에서 다른 말로가 아니라 영구 위조점에서 건토 중량 대비 수분 중량을 위조계수라고 한다. 그냥 이런 거 정도는 그냥 한 번쯤 눈에 익혀두세요. 왜냐면 위조계수 나오고 흡습계수 나오고 아까 위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건토 중량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긴 용어를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네. 토양의 흡습수만 흡습계수. 네. 용어 정도 한번 봐두세요. 건토 중량, 그다음에 위조계수, 흡습계수 용어 정도 한번 봐두시고 여기도 PF 순서대로. 자, 잉여수분 최소 용수량. 작물이 많이 이용하는 그 이상의 수분이다. 작물이 이용하고 또 남는 수분을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것도 용어만 봐두시면 되고 유효, 무효 수분은 우리가 아까 봤어요. 네. 유효수분 뭐하고 뭐요? 모관수, 중력수. 무효수분은요? 결합수, 흡습수. pF값과 수분량은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 우리 이렇게 생긴 수소이온과 얘 농도값을 나타내는 거 pH값 반비례. 비례하는 거요? CEC 양이온 치환 능력과 토양 비옥도. 네. 사실상 여러분 문제 푸실 땐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형태는 PF 순서대로 토양 수분 형태를 늘어놓는 거. 작은 데서 큰 데든 뭐 큰 데서 작은 데든 늘어놓는 거. 그다음에 토양의 수분 함량 또한 PF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관수를 묻는 거나 아니면 최소 용수량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나 영구 위조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 그건 1차원적인 문제겠죠. 네. 그리고 유효수분이 뭐가 있는지 무효수분이 뭐가 있는지 묻는 거. 여기는 뭐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토양 3상 중에 나머지 하나. 공기. 토양 공기. 야, 어디 있다고요? 이제 아시죠? 대공극. 공극에 있는 거예요. 토양은 뭐다? 입자, 즉 고상 아니면 공극. 그 공극이 액상과 기상, 수분과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이 여기 나오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 공극은 뭘로 차 있다고요? 공기하고 수분으로. 그럼 공극에서 공기 빼면 뭐가 남아요? 수분이. 공극에서 수분 빼면 뭐가 남아요? 공기가. 그쵸? 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기는 수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관계 습도가 몇 퍼센트? 100%에 가깝다. 토양 속의 공기는 수분으로 둘러싸여 있다. 요거 중요해요. 왜? 지금 우리 토양 공기 하잖아요. 토양 공기에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물로 둘러싸여 있대요. 네. 볼게요. 네. 토양 공기 조성의 특성. 뭐 괄호 1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괄호 2 넘어가 볼게요. 자, 토양 공기. 여러분 이 수치 암기 마세요. 이거 제가 정말 한 20개 정도의 자료들을 다 봤는데 수치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냥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대기하고 토양 속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요거 한번 보세요. 토양 속의 이산화탄소가 엄청 더 높죠. 훨씬 많죠. 그거. 두 번째, 산소.
산소는 토양 속이 적은 편이다 정도까지.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토성을 하겠지만 사질토니, 뭐 점질토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가 나오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두 개, 토양 속에 요 두 개를 합하면 21%를 유지하고 있대요. 참고 삼아서.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토양 공기는 뭐가 토양 공기가 지금 기준이에요. 토양 공기가 대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높다, 많다, 훨씬 많다. 산소는 적은 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질소. 이렇게 많은데, 식물은 이 질소를 그냥은 못 먹는구나. 질소 고정, 질산화, 요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거는 지금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요 자체를 묻는 건 안 나와요. 자체를 묻는 건 안 나오는데, 어쨌든 첫 번째. 자, 두 번째 특징. 토양 공기의 두 번째 특징. 유해가스가 많다. 그 유해가스 중에 대표적인 건 메탄.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황화수소. 메탄, 황화수소. 여러분 이제부터 황화수소 하면 벼. 지금 벼 하면 나오는 게 뭐 있었죠? 벼 하면. 규소. 얘는 좋은 거였잖아요. 그쵸? 표피를 규질화시킨다. 그래서 병충해 저항성 뭐 탄탄해지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필수 16원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 또 뭐 있었죠? 벼는 논이니까 습답, 환원 상태에 있었잖아요. 환원 상태, 공기가 부족, 산소가 부족하거나 논토양은 또 하나는요. 지금 나왔네요. 황화수소 나오면 벼에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논토양 할 때 나오는데 무조건 암기해 놓으세요. 황화수소. 벼. 키워드. 이런 걸 암기하셔야지 우리가 찍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자, 토양 공기의 특징 두 번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양 공기는 관계 습도가 뭐에 가깝다? 100에 가깝다. 습도. 거의 100%에 육박한다. 토양 공기의 특징. 그리고 같은 토양이라도 나뉠 거 아니에요. 지표면이 있고 조금 우리 토양 토층. 뭐 토층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지표면이 또 갑자기 토층하면 또 거기에 막 꽂히실까 봐. 네.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대기하고 접촉이 많을 테니까. 그쵸? 기체 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심층토일수록 당연히 대기하고의 접촉이 어려우니까 산소 공급, 이산화탄소가 많은데 토양 공기가 얘 제거가 안 된대요. 산소를 공급하기도 어렵대요.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네 번째 특징이에요. 심층토. 심층토에는 산소를 부족하니까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자, 토양 공기의 특징 네 가지 지금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네. 자, 요거를 머릿속에 담으셨으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가 많다예요. 이산화탄소가 많다. 넘어가 볼게요. 자, 토양 공기와 작물의 생육 계속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작물의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볼게요. 일반적으로 산소가 많아지고 호흡이 되니까 호흡이 되면 미생물도 유기물 분해를 빨리 할 수 있고 작물도 숨을 쉴 수가 있고 뿌리가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것이 작물 생육에 좋다. 당연하겠죠. 네. 토양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양은 산소가 줄어드는 양과 비례한다. 아까 제가 그냥 토양의 성질마다 다르지만 비율 자체는 합치면 21%를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거. 얘는 별 4개 정도. 얘 자체를 묻는 건 아닌데 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토양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다까지는 지금 우리 4가지 성질 배웠으니까 알았는데 왜 많을까요? 심플하게 보자고요.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지금까지 했네요. 호흡. 누가 호흡해요? 작물 뿌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됐죠? 또 하나 누가 호흡해요? 미생물이. 미생물도 살아야 되니까 방출하고. 됐죠? 호흡 때문에. 두 번째, 산성비. 대기 중에 녹아있는 산성비, 특히 산성비에 녹아있는, 뭐 여기는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물질들이, 독성 물질들이 있겠죠. 그게 빗물로. 세 번째, 미생물 나왔죠? 그럼 분해 나와야 돼요.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더라. 유기물 분해할 때.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했었나요? 유기물을 분해하면 유기물 자체는 비료가 아니에요. 그쵸? 지저분하게 물 먼저 생기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막 뭐 썩어 들어가면 가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기 성분으로 바뀌어요. 결국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해줘서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작물의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린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분해할 때 이게 나온대요. 유기물 분해할 때. 됐죠? 그 다음에 석회비료. 지난 시간에 석회비료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다 양면이 있더라. 양면이. 왜 그러냐면 석회비료의 주 성분이요. 이렇게 생긴, 여러분 이런 거 지금 기억하지 마세요. 이해를 위한 거지. 이런 거 막 또 적어놓고 이러지 마세요. 석회비료의 주 성분이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는요. 여기 왠지 CO3 여기에 CO2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물을 만나면 CO2로 분리가 돼요. CO2를 발생시켜요. 다시 석회비료 좋은 거지만 많이 아까 석회비료 우리 장점, 석회는 알칼리니까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땡겨오니까 산성 토양이 개량되고 입단 구조를 형성하고 칼슘 성분이 무슨 접착제 역할도 하고 좋은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좋은 거로 주로 문제가 나오겠죠. 네, 별 5개였어요, 그거. 근데 석회비료의 주 원료가 이렇게 생긴 애인데 얘는요, 물과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근데 공기 뭐래요? 토양 공기의 특징이 뭐래요? 어디 갔어요? 관계 습도가 100. 물이 많아요, 주변에. 그러면 얘가 물과 반응해서 CO2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토양 공기의 특징을 위해서 4개를 봤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가 많다는데 CO2, 이산화탄소는 왜 많냐 봤더니 이게 가장 큰 원인이래요. 메모해 두고 계시죠? 네.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증가 이유. 얘로 파생되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네. 좋아요. 하나씩 볼게요. 얘가 높아지는 이유 첫 번째 호흡. 키워드만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막 전체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석회질 비료. 석회비료 좋은 건데 단점도 있구나.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고, 안 나왔네. 요거만 써있네. 여러분 2개도 같이 써 놓으세요. 2개도. 네. 산성비하고 그다음에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건 어딘가에 다 있어요. 지금 계속 반복돼서 쓰여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좋아요. 이산화탄소가 많고 이렇게 해서 자꾸 증가되고 근데 왜? 이게 작물 재배에 우리 지금 재배 환경하는 거잖아요.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사실 지금까지 내용은 얘를 위해서겠죠. 토양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탄산가스가 많아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쵸? 아이고. 토양이 산성화된대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토양이 산성화된대요. 작물은 중성을 좋아하고 산성, 알칼리성 별로 다 안 좋아해요. 근데 토양이 자꾸 이쪽으로 간대요. 안 좋겠죠. 토양이 안 좋다? 토양은 작물이 뿌리를 받고 있는 작물의 집이에요, 집. 생육 기반이 되는. 토양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작물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토양이 산성화될까요? 지금 여기 똑같은 말이죠. 산성화를 가져온다, 피해를 낮춘다.
pH를 낮춘다. 산성토양 얘가 많아지면 산성토양 우리 반비례 했어요. 얘가 많아지면 산성토양 왼쪽으로 가요. 하지만 얘 측정값 수치 pH는 낮게 표현돼요. 네, 같은 말이에요. 오, 두 가지. 왜 그렇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아까 석회 성분이 물과 만나면 석회의 주 성분, 석회질 비료의 주 성분이 물과 만나면 이산화탄소 생성된다 그랬죠. 근데 빠져나온 이산화탄소가 뭐 석회 성분뿐만이 아니라 토양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또 물과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CO3 얘가 탄산이에요. 얘를 만들어요. 탄산이 생성돼요. 토양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은데 토양 공기는 가뜩이나 수증기, 관계습도 100%. 물과 만나기 쉬워요. 그럼 탄산이 생성된대요. 탄산이. 또 저 밑에 이거 써놓지 마시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 지금 CO3인데 H가 하나 남죠? 나머지 하나가 얘로 돼요. 얘 많이 봤잖아요. 얘 어디서 왔어요? 얘 이름이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토양 산성화. 얘가 많아지면 토양 산성화 된다. 됐죠? 네.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토양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많다가 가장 큰 특징. 왜 많냐를 봤어요. 요인을 봤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얘가 많이 생기는구나. 얘가 많이 생기니까 토양은 이렇게 가서 자꾸 산성화 되는구나. pH 값은 반비례 낮아지는구나. pH 값은 또 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됐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자, 그럼 토양이 산성화되면 뭐가요? 작물이 안 좋겠죠, 아까. 여러분, 우리 재배학, 토양 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뭐가 안 좋은 거, 좋은 거는 파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암기거리를 보지 마시고 산성화됐대요, 토양이. 토양이 안 좋겠죠? 토양이 안 좋으니까 작물이 안 좋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작물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토양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팁이에요. 막 다 암기로 보지 마시고 산성화됐대요. 또는 반대로 염기성 토양이래요. 얘는 가운데를 좋아한다 그랬지. 토양이든 작물이든 안 좋은 거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안 좋은 거 산성 토양 되니까 이렇게 된대요. 무기, 염류 이거 순서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무기 성분은 작물의 필수 밥이었잖아요. 밥, 영양 원소 흡수가 억제된대요. 여기 보기에 만약에 무기, 염류의 흡수가 촉진된다. 산성 토양인데 설마 그런 거 고르시는 분 없겠죠? 산성 토양이면 이런 게 더 많이 생성된다. 이것도 왜 생성되는지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얘가 생성된다가 중요한 거지. 이산화탄소 때문에. 됐죠? 네. 자, 흐름을 아셔야 돼요. 토양 공기의 특징. 이산화탄소가 많다 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고 이산화탄소는 왜 많아질까? 원인 봤고요. 많아지면 뭐가 될까? 얘가 많아서 산성화되는구나. 산성화된 게 왜 어쩌고 토양이 나빠지는구나. 당연히 양수분 흡수, 무기염류 흡수 이런 게 저해되는구나. 나쁜 거 유해가스나 뭐 이런 게 많이 되는구나. 그럼 입단 구조도 당연히 저해되겠죠. 입단 구조 무조건 좋은 건데. 그쵸? 네. 그렇게 흐름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토양이면. 환기시켜야죠. 방에도 공기 안 좋으면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통기. 어떻게 토양을 환기시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토양을 환기시켜 줄까요? 한번 뒤집어 주면 되죠. 그렇죠? 그걸 경운 또는 새로운 흙을 좀 갖다 주면 되겠죠. 덜어내고 객토 또는 환토 또는 저 깊은 흙을 한번 심경 가장 기본적인 통기. 이거 암기 아니잖아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두 번째 공기를 토양을 환기시켜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단. 무조건 입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입단 대소공급이 모두 발달했다. 대공급 공기 이동 통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작물 면에서 이번에 생각해보죠. 작물. 일항재배. 일항이 뭐죠?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어요. 일항을 만들어서 여기다 심자는 거예요. 지금 이 토양이 지금 공기가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항을 해서 좀 높게 심자는 거예요. 대기에 조금 더 가깝게. 일항재배. 이걸 어려운 말로 일항 휴자 써서 립재배. 휴립재배. 그러면 1, 2, 3.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환토, 뭐 객토, 심토, 뭐 심경, 뭐 입단 구성, 그다음에 일항재배 또 뭐가 있을까요? 바꿔주는 거예요. 윤작. 뭘 바꿔줘요? 작물도 바꿔주고 벼 심었다가 맹류 심었다가 또요. 논에서 벼 재배했다가 답전윤한 밭으로도 밭작물도 심어주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지금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예요 지금. 토양 공개의 특징, 이산화탄소가 왜 많아지는지, 많아지면 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토양은 뭐가 작물에 불리한데,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키워드만, 이거 책 한 권 다 쓰지 마시고 키워드만. 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환토, 경운, 객토, 심경. 근데 여기 보시면 경운 작업은 입단 구조를 파괴한다 나오잖아요. 모든 게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이건 너무 잦은 경운. 적당한 경우는 좋아요. 아래에 있는 흙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줘서 좋아요. 근데 너무 잦게 경운을 하면 뿌리 다 끊어지고, 그쵸? 형성된 입단 구조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여기 잦은 경우는 써놓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심경, 객토. 여러분 객토, 환토, 심경. 이거는 그냥 세트예요. 앞으로 계속 세트. 땅 바꿔주면 뭐 좋겠죠. 문제가 있는 땅을. 자, 그 다음에 입단 구조 어떻게 형성할까요? 입단은 이거 다 좋은 거는 이미 아시고, 입단 석회물질. 아, 석회비리 또 나오네요. 석회물질 왜요? 석회물질은 칼슘이 주성분인데 항상 석회는 칼슘. 이렇게 생긴 애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요. 토양 입자를 뭉치게 한다고요. 자, 유기물 시용. 유기물 시용하고 입단하고 왜요? 유기물 분해해주잖아요. 누가 분해? 미생물이.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내뿜는 물질이 규질물이 그것도 본드 역할을 해요. 됐죠? 네. 토양 계량제 뭐 당연히 좋은 거, 계량제 좋은 거겠죠. 입단을 촉진할 수 있다. 또 심근성 작물, 뿌리가 깊어요. 그럼 뿌리를 타고 양수분, 공기가 계속 이동하겠죠. 좋아요. 콩과 작물 중 알팔파 이런 거 대표적인 심근성 작물이죠. 목초, 윤작 나온 입단 구조를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바꿔주는 거 나왔잖아요. 일항재배 이런 거 나왔고. 재배적 처리, 답전윤한 밑에 근데 이거는 뭐 답전윤환을 굳이 용어를 찾아볼 필요는 없겠죠. 논과 밭을 네. 담리작은 나오네 여기. 그다음에 중경은 살살 긁어주는 여기선 그 의미겠죠. 두 가지 의미 있었지만 휴파 이게 일항재배 중에 하나예요.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한다. 네. 과습답에선 특히 그렇죠. 휴립재배 중에 한 형태가 휴파겠죠. 오케이. 자, 토양 공기 특징 봤어요. 네. 이거 용어만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토양 미생물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토양의 주요 구성 성분 하는데 아니 고상, 유기물, 무기물 했고 공극에 있는 액상, 기상 했고 근데 미생물, 삼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생물은 토양 삼상으로 분류는 안 되지만 계속 미생물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기물을 분해해주는 또 뭐가 있었죠? 질소 잡아다주는 또 뭐가 있었죠? 질소를 N2 상태에서 잡아다주는 근류균, 뿌리옥 박테리아 있었고 또요. 암모니아태에서 질산태로 바꿔주는 질산화세균 있었고요. 또요. 얘를 빠뜨려 뭐죠? 공기 중으로 다시 탈출시켜주는 탈질세균 있었고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세균을 계속 봤어요. 네. 여기는 시험에 나온 걸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았고요. 뭐 그 정도 의미. 네. 세균, 박테리아 가장 많대요.
뭐 쭉 보시고 사상균, 곰팡이. 나중에 이제 좀 병해충 방제 쪽에서 좀 나오는데 네.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알게가 뭔지 조류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토양 미생물의 긍정적 기능은 우리 하다 보니 다 했네요. 네. 이 친구들이 없으면 유기물 분해가 안 된다. 유기물 분해가 안 되면 무기성분, 양분 식물 흡수, 지금은 공중질소? 공중에 떠 있는 질소. 얘를 다른 말로 유리질소라고 해요. 유리질소. 네. 질소 고정작용. 네.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도 미생물의 좋은 점이라 나왔네요. 질산화가 뭐였어요? 조금 전에 쓴 거. 공중에서 잡아온 얘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쵸? 얘가 왜 미생물에 긍정적인 거냐면 요 질산화 세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작용하는. 식물은 이 상태보다는 얘를 더 좋아해요. 이 상태의 N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작용이죠. 네. 입단 구조 형성. 내뿜으면서 교질물 분해하면서 내뿜는 게 본드 역할. 뿌리 생장에 도움 쭉쭉쭉 보시고요. 근데 미생물 부정적 기능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건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별 2개. 병해. 있겠죠. 또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거예요. 작물하고 양수분은 경쟁해요. 양수분 경쟁이란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양수분 경쟁. 네. 작물이 먹어야 되는데 미생물이 나도 먹자 이건 거죠. 네. 물론 이제 근류균처럼 공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나쁜 물질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탈질세균. 사실 얘는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 기능도 있어요. 질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토양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식물이 먹을 걸 밖으로 빼나간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기능인 거죠. 얘를. 네. 그리고 얘는요 보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우리 지난 시간에 양이온 흡착했잖아요. 토양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토양은 플러스를 끌어당기는데 얘는 잘 안 끌어당겨요. 그래서 얘가 쉽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의미에서 부정적. 네. 뭐 긍정의 의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 참고 삼아 보셨을 때 탈질 지금 요거를 설명드린 건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여기 보시면 공기 유통이 불량한 상에서 혐기성 세균이라는 용어 한번 볼게요. 이 위에 거 이건 다 보실 필요 없고 요 상태로 생긴 게 식물이 먹을 수 없는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혐기성 세균 이 기가 산소로 보시면 돼요. 산소를 싫어하는 이 아니고 진화한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산소 없이 다른 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하는 세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주 깊은 층에는 산소가 없으면 이런 혐기성 세균은요. 이 NO3에 달라붙어 있는 얘들을 먹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떼내지고 얘가 기체 상태로 달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배 환경으로서의 토양. 네, 사실 토양의 기능 많이 나오진 않고요. 별 하나 정도,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 되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가지. 먼저 공급. 뭘 공급할까요? 토양. 작물의 양수분 공급하겠죠. 공급. 그다음에 정화. 뭘 정화시켜요? 오염물질 정화시키겠죠. 완충능이라는 표현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저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어느 책에 보면 토양에 밑에 나올 텐데 3대 기능에서 양수분 공급, 작물을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염물질의 정화하고 완충. 토양 어떤 반응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그걸 한번 이렇게 완화시켜준다. 그 완충능, 능력할 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정화 안에 포함시키기도 하니까 그럼 뭐 같이 알아놓으세요. 공급, 오염물질의 정화, 그다음에 저장 또는 완충, 한번 완충시켜주는 거. 밑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네요. 요거. 네. 한번 읽어보시고
작물 생육에 필요한 적합한 지력의 조건, 뭐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올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여러분 별 3개 정도. 네. 토성 아직 우리 안 배웠죠. 모래가 얼마나 많냐 아니면 점질 토양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자, 작물이 좋아하는 토성은요, 양토, 가운데 있는 양토를 중심으로요, 사양토에서 식양토래요. 이쪽이 사양토, 이쪽이 식양토, 여기가 양토예요. 여기서 여기. 사양토 중간부터 식양토. 식토가 점토예요. 사토는 모래질 토양이고 작물은 이렇게를 좋아하는구나. 입단 구조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작토가 깊고 양호하고 이거 읽어보시면 이게 당연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입단 당연히 아시고 양토를 중심으로 사양토에서 식양토를 식물이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약산성에서 준성, 산성, 염기성, 중성. 근데 식물은 이 정도를 좋아한대요. 약산성에서 중성 좋아하는구나. 무기성분, 밥이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물. 토양 수분과 공기가 적당해야 분해도 되고, 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건 좀 가볍게 넘어가는 내용이고 계속 나왔던 내용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약산성에서 중성, 사양토에서 식양토, 그 다음에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무기물, 유기물 당연한 거고 입단 구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토성, 조금 전에 했던 사토, 양토, 뭐 식양토 이런 거 토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